안녕하십니까. 한국브레인 태권도 연구소 브레인 박사 김철영입니다. 현 시대에 강조하고 대두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에도 반복적인 청소년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도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거치거나 일정 행동 패턴을 만들려고 관찰 지도했으나 관찰 지도 때는 개선되는가 싶다가도 지도가 끝나자 원래대로 회귀되거나 밖에서 하는 행동과 교육관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도 인성교육의 지도가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지도하고 있으나 사자성어를 가르친다든지 행동 수정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려 하지만 이것의 근본은 기능적인 문제로 이해와 통찰이 필요로 합니다. 두뇌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왜 자신이 수정해야 하고 변화를 해야 하는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면서 어떤 시점에서 필요로 느낄 때까지 잠재적 문제 해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교육 지도자들이 인성교육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교육에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이토록 어렵고 안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 전두엽 기능에 있습니다. 먼저 전두엽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마 쪽에 이마엽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며 감정, 운동, 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을 세분화하면 그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인간의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척두엽, 청각을 1차적으로 인식하고 전두엽에 정보를 올립니다. 뇌의 뒤쪽 부분에 보시면 후두엽이라고 있고 주로 시각 피질에서 온 정보를 전두엽에 전달합니다. 머리 위쪽에 보시면 두정엽이라고 통찰, 입체적 사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밑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소뇌로 주로 운동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는 소뇌도 학습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밑에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척수로 우리 신체의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고 척수에서 말초신경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다음은 전두엽 기능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전두엽은 즉각적인 피드백보다 사고를 깊이 할 때 자극됩니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이나 정보를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파악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때 전두엽은 자극 활성화됩니다. 오늘 전두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두엽과 아이들의 행동 발달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기에 이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과 선택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변화됩니다. 자신이 지금의 현 위치에 있는 것도 내 가소성의 영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고 소속되는 환경에 따라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어릴 때 부모님이 권유나 아니면 친구를 좋아해서 같이 와서 태권도를 수련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현재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과학을 권유하거나 또는 친한 친구와 과학을 같이 공부하자고 했으면 과학에 관련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부모님이 탐험가라고 가정한다면 또는 음악가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환경이나 질,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변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도 운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 사람의 선택은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공부했지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못하는 사람보다 전두엽이 더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할까 라고 생각한 적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전두엽 발달 차이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분별 없는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부정적 성향은 자신을 더욱 나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성향은 현재는 좋지 않지만 나은 미래를 위해 진행되기에 언젠가는 현재보다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홍수가 시작되어 멸망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도피해야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할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며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해결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그림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지적하면 관계가 유지되긴 어렵죠.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배우자를 이끌려고 하면 관계 유지하는 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해와 동찰의 정도가 다릅니다. 즉 전두의 발달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더 깨우쳤다 하더라도 눈높이를 낮추며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싸우는 아이, 간망하는 아이, 편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전두엽 기능이 낮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가장 전두엽 기능이 낮은 아이로는 싸우는 아이가 되고, 다음이 간망하는 아이, 다음이 편드는 아이, 다음이 말리는 아이 순으로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아이가 전두엽 기능이 가장 낮은 이유는 싸우는 원인은 억제, 조절이라는 감정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칠 것인지 예상이나 예측이 안 되는 전두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친구랑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이 와서 야단칠 것이고, 거기서 와전되면 체벌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개입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여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전두엽이 발달했을까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아마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 지구가 위험한 것이죠.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도시 환경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줍지 않고 안 버린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일까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내가 힘이 들더라도 쓰레기를 주우면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쓰레기를 주우면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다닐 것이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전두엽 발달한 사람입니다. 착한 일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문제의 이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두뇌의 절반을 측면에서 그어보면 앞쪽이 전두엽, 뒷부분이 편도체에 해당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 편도체는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며 전두엽은 긍정적인 정서를, 편도체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룹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감정적인 부분의 편도체가 활성되는데 이후 전두엽이 활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후 시간이 좀 지나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전두엽이나 편도체 중 어떤 부분을 발달시키냐에 따라 편도체가 먼저 활성되기도 하고 전두엽이 먼저 활성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왜 다투는지 알겠죠? 어른들에 비해 전두엽 발달이 저하되어 있는 어린애들은 판단, 사고보다 감정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되기에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보통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복도에서 조용히 해라, 뛰어다니지 마라, 쓰레기를 주워라 등의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데 행동 수정에 관한 이해 없이는 이런 부분의 발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측면으로 전두엽을 자극시키고 발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앞선 사회적 기술들이 관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회귀하며 무의미하게 됩니다. 행동 수정에 관한 이해가 동반되면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 자극. 전두엽은 게임처럼 즉각적인 반응에 자극 활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때, 깊이 사고를 할 때 자극 활성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 그 문제를 보고 깊이 사고하며 자주 겪어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 점진적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과 선택을 못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화를 참는 사람, 이 모두가 전두엽 발달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보고 깊이 사고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을 자극시키면서 문제를 보면 더 빨리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운동,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독서,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활동 등으로 전두엽을 활성시키면서 인성교육을 시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